유익한 과학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단원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통합탐구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인식하기, 가설 설정하기, 변인 통제하기, 자료 변환하기, 자료 해석하기, 결론 도출하기로 이어지는 통합탐구 기능을 파스테르의 탄저균 백신 개발 이야기로 알아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지난 수업 동영상을 다시 보고 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과학교과서 10쪽에서 11쪽, 실험 관찰 6쪽을 활용하여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 세우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빵 반죽을 만들다가 궁금한 것이 떠오른 재영이와 함께 효모에 관한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 세우기를 해보았었는데 잘 기억나나요? 이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관련 교과서 페이지를 펼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배운 내용이 잘 떠오르는 친구들은 오늘 공부를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활동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아주 흥미진진한 활동입니다. 바로 전염병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실험을 해보는 활동이에요. 이 영상에서 소개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는 효모 실험 계획을 세우고 효모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 1을 완벽히 끝낸 친구들은 교과서 활동인 효모 실험 계획을 세우고 효모 실험을 하는 활동 2를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정체불명의 전염병을 치료하라. 전염병 치료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계획대로 실험을 해봅시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나타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찰하고 기록했던 감염자 병상일지를 살펴보자. 월요일, 햇빛이 잘 드는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들 중 일부가 증세가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수요일, 마당에 핀 약초를 다려 먹은 환자들 중 일부가 증세가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 나라의 세자와 의료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햇빛이 혹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건지, 마당의 약초 중 생사초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무엇이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기에 빨리 이 끔찍한 전염병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으로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해서 써보자. 그게 가설이니까. 그리하여 세자와 의료진들은 두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햇빛을 많이 보면 전염병이 나을 것이다. 두 번째, 생사초를 다려 먹으면 전염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가설이 맞을까요? 세자와 의료진이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하고 어떤 조건을 같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실험을 할 때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정하는 것을 변인 통제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설, 햇빛을 많이 보면 전염병이 나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당연히 피부에 닿는 햇빛의 양입니다. 햇빛의 양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A병실에는 암막 커튼을 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게 하고, B병실은 햇빛이 잘 드는 남쪽에 병실을 위치하게 하여 병실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같게 해야 할까요? 환자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 양, 수면 시간, 운동 시간 등 햇빛을 제외한 모든 상황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햇빛이 전염병 치료에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관리인들은 같은 크기의 식판에 같은 음식을 담아주고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관리하여 다른 요인들이 환자의 병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설, 생사초를 다려 먹으면 전염병이 나을 것이다.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생사초로 만든 한약 섭취 여부입니다. 이를 위하여 C병실 환자만 식사 후 한약을 먹고 D병실 환자는 식사 후 한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같게 해야 할까요? 병실 환경, 먹는 음식, 수면 시간,
운동 시간 등은 같게 해야 한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병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해가 들지 않게 하고 같은 크기의 식판에 같은 양의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 운동 시간도 동일하게 관리해 주었고요. 세자는 가설 1에 대한 실험 계획을 바탕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의료진은 가설 2에 대한 실험 계획을 바탕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험을 시작하기 전 수정해야 할 계획은 없을까요? 가설 2의 경우 섭취하여야 할 한약의 양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네요. 한약은 50ml를 하루 3번 식사 후 먹는 것으로 계획을 더 자세하게 변경하여야겠습니다. 계획 수정이 끝났으면 이제 정말 실험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세자와 의료진은 실험을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잘 관찰하고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세자는 햇빛을 쬐는 환자 20명과 햇빛을 쬐지 않은 환자 20명의 열을 같은 시간에 기록하여 재고 있습니다. 분명 낫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안타깝게도 여전히 열이 37.5도가 넘는군요. 의료진은 생사초 한약을 먹은 환자 20명과 한약을 먹지 않은 환자 20명의 열을 같은 시간에 재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생사초를 달여 먹은 환자들의 열이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여 글로 기록해 두었고 환자의 열 역시 측정하여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세자와 의료진은 조건을 통제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중간에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은 바로 기록하고 실험 결과가 나의 예상과 달라도 고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햇빛이 아니라 생사초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나 꼼꼼한 의료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앞으로 2주일간 반복하여 실험에 임하기로 합니다. 어떤가요? 세자와 의료진은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꼼꼼함이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과학책 12쪽에서 15쪽, 실험 관찰 7쪽에서 9쪽을 활용하여 실험 계획 세우기, 실험을 해봐요 공부를 이어나가 볼게요.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마워요.